서울에 들어서고 있는 한 비행기. 그런데 야, 윤준호 온대. 미친, 누가 그래? 누군가 입국한다는 소식에 난리 나겠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산인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원회의 한다는 거구나.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기 시작하죠. 높으신 분들 저렇게 허둥대는 거 처음 본다. 윤준호는 지금 우리 모가지 자르러 오는 거야. 그는 세계 최고의 M&A 전문가로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회사의 정상을 위해서라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피도 눈물도 없는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그 누구보다 냉혹한 뭔데요? 백사. 마치 한 마리의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백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현재 산인그룹은 428%입니다. 그야말로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그 부채의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상상 초월이었죠. 장난아, 11자가 누구해? 이름도 아니고. 아니 은행에 하란다고 뭐 다 해야 되나?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심지어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진즉의 부채 비율 축소라는 카드를 통해 산인그룹의 부채를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려놨기에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주식까지 박살날 경우 3월 펀드에서 전화사채로 차입한 금액은 3조 원입니다. 공포의 풋옵션이 우리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곧바로 발동해 주식을 다 가져간다. 네, 3월이 전액 주가로 전환할 경우 일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사모엘이 됩니다.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겠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하라는 거네. 이에 CFO이자 산인의 2인자 하태수 전무는 육참골단. 자신의 플랜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그는 먼저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공시사를 시작으로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신의 입지를 굳히더니 다른 계열사들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모든 계열사들을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마치 회사를 좀먹는 존재로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상정시켜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산인건설을 제외한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나머지 모든 계열사들을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도려내버리겠다는 이야기였죠. 아니 이에 당연한 수순으로 11조면 계열사들의 건설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과 항의가 CFO가 하는 이어지지만 일입니까? 안 보이세요? 자본주의의 절대지표 건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빚이 11조나 된다지 않습니까? 재무제표가 지금 산인 팔다리 안 자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덕분에. 전무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 어쩔 수가 없으면은 이 냉혹한 자본시장에서 그만하셔야지. 핑계 따윈 통하지 않았죠.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M&A 전설 윤준호가 이 살벌하디 살벌한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산인의 점장에 합류합니다. 심지어 건설을 이어진 그의 첫 마디는 매각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급이었죠.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사상 초유의 우리 산인은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11조 M&A 프로젝트 협상의 기술 바로 시작합니다. 1시간 전 좀 윤준호가 오면 칼춤을 출 텐데 안 그래도 대수패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은 무슨? 준호의 등장이 걔가 내 밑에서 10년을 일한 놈인데 내가 걔 온다고 대책까지 세워야 되나? 너무나 달갑지 않았죠. 윤준호가 오는 게 이상무님 액션이 아닌가 해서요. 산인의 위기 그 이면엔 이상무님 말로는 매번 은퇴하고 싶다 그러시지만 그 속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한날의 경영권을 두고 혹시라도 이상무님이 윤준호를 칼로 쓰려고 불러들이는 거면 첨예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가 다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고 남 얘기하듯 하니. 이에 하전무는 이상무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상무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의 대답은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백사의 귀환이었죠.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를 들어옵니까? 전무님 심지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요? 그 명령의 출처는 상무님이 불렀어요? 산인의 1인자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회장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정우는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룹 CEO 되거나 나가거나 해. 근데 회장이 자기 밑에 있던 놈을 불러서 자기 일을 넘기려고 한다. 허나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이거 해결 못해. 태수는 확신하고 있었죠. 저도 11조는 처음 들어보는 금액이라. 단시간에 11조를 충당해야 하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미션 임파서블은 어떻게 되긴 뭐. M&A에 호카게가 와도 윤준호가 회사 이꼴 낸 거 책임지고 떠나야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정관님이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고풀심산이었죠. 이에 육참골단. 이트로의 애사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팩트로 무장한 그럼 얼마나 팝니까? 11조 조달할 때까지죠.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목표에 따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지리는 PPT를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이어서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던 순간 모두를 얼어붙게 하는 분위기가 와 이러나? 회장이 등장하죠. 뭐 왔나? 아니,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네. 바로 자신 있나? 네. 준호였습니다. 네 도와줄 거라도.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봐라. 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하죠. 지원자 없나? 허나 이는 로우 리턴, 하이 울트라 리스크였고 와. 모두가 시선을 회피하던 그때 한 인턴이 손을 듭니다. 그의 뭣도 모르는 선택은 지원하신 분? 네. 훗날 그에게 5시에 부서 사무실에서 면접하시죠. 조연급의 분량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죠. 한편 지방의 한 모델하우스엔 이야, 민정 씨는 역시 유니폼이 잘 어울려. 네. 본사에서 좌천된 후 본사에서도 이랬어? 아니, 그 본사에서도 이렇게 딱딱하게 굴었냐고. 매일같이 모멸감을 견디고 있는 뭐 본사 출신이라고 현장 무시하는 거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정 씨, 다시 본사 갈 것 같아? 그야말로 여기서는 내가 밀어줘야 돼. 그래야 민정 씨도 앞날이 쫙 풀리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뭔 말인지 알지? 슈퍼 의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였죠. 언니, 여기 상담. 허나 다행히도 지리는 타이밍에 청약 상담이 시작되는데 일단 그런데 가점 계산해드리면 복잡한 84제곱은 55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청약하신 분이 2,380명이거든요. 모든 계산들을 경쟁률이 43배가 조금 넘어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앞으로 3배 정도 더 지원할 것 같으니 대략 4배로 계산하면 173배. 암산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외운대로 말았지. 이에 의심 많은 손님의 계산해보세요. 맞으니까. 계산기 더블 체크가 이어지지만 413 곱하기 4가 170이거든. 그것은 그녀가 근데 저 사람이 13이라고 했어. 제가 43배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는 43.2727272727이 계속돼요. 그 4배는 173.0909090909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173이 더 맞는 숫자예요. 초슈퍼 암산 천재라는 언니 완전 컴퓨터네요. 지리는 사실을 더욱 알려줄 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하얀머리 루피가 찾는 동료일 확률은 팀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재무 담당 광민정 과장과 왠지 전직 의사였을 것 같은 변호사님,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시죠. 오순영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직 미생 그 자체이지만 아니요. 아주 솔직하면서도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당찬 패기와 꿈이 있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최진수 인턴이 합류하며 합격인가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허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보아도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11조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였죠. 그럼 어쩔 수 없죠. 허나 모든 정보를 종합한 백사는 건설을 인트로에 매각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를 터뜨려버린 것이었죠. 우리 산인은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준호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보다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팩트를 짚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시장 논리에 입각하 즉 을이 아닌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갑의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즉 도리어 수요자가 안 달래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꿀단지로 가득한 산인건설을 7조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비싸게 파는 것, 육참 골단, 그것이야말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인에 다만 산인에 의한 산인이 내줄 쌀은 산인을 위한 건설해야 합니다. 진정한 육참골단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의 결정권자가 등장하고 우지대관 이어진 질문에 건설을 팔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 돌아오지만 뼛속까지 장사꾼이었던 송 회장은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라 준호에게 두 자리를 받아야지. 다시 한번 산인건설은 그래 내가 처음 봤던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거대한 시련을, 제값은 받아야 안 되겠나? 불가능한 영역의 미션을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선사해버리죠. 허나 백사의 대답은 해보겠습니다. 예스였습니다. 간다. 허나 끝이렸던 포부와는 달리 뭐야? 그 시작은 진짜 팔리는 거야? 이미 전무와 내통 중인 걱정 마십시오. 산인건설 대표와의 협상이었고 제가 시멘트밥만 20년입니다. 그래 이 새끼야. 그 첫 단추부터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게 조건입니다. 제대로 꼬이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협조는커녕 이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위로 안 해줍니까? 오직 회방만이 목적이었던 그는 미로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컴퓨터는 무슨 대표 임기 5년 보장하고 지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분은 지금도 못 받고 계실 텐데요. 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대표님. 이것이 바로 내 알바 아니지. 그가 원하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에 백사는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핵폭탄을 투하해버리고 아, 나 이 새끼가 미친 새끼. 뭐? 미친 새끼?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결국 협상은 결렬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산인건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인건설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요. 이에 준호는 산인건설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 도계자를 박습니다. 근데 욕은 저쪽이 먼저 한 건데요? 분명 팩트만 본다면 저만 실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고 끝냈어 봐. 얼마나 좋아. 너무나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저쪽이 무례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할 필요도 없고 만약 참았다면 여론도 우리 편일 거고요. 저쪽은 퇴로가 없게 되니까 덕분에 진흙탕 싸움이 됐네.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진수 씨, 협상에 있어서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감정이란 것은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누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A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최근에 큰 전쟁이 없는 게 M&A가 있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전쟁이 무기로 싸운다면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총칼에 감정이 없듯이 계약서에도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네. 다음날 펀더멘탈은 곧바로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산인건설은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75% 이상의 주민동이 커트라인에 막혀 대규모 재건축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그것도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단 한 가구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반대하는 54가구 중 53가구가 남은 사람들은 알바끼를 한 거거든요. 오로지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알박기였죠.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요? 더 큰 문제는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유일한 실거주자마저 할머니가 워낙 강경하셔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설득해도 안 됐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안내를 해주던 부사장에게서도 부사장님은 왜 안 가시지?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어진 그의 행선지는 웬 묘자리였죠. 며칠 뒤 대망의 산인건설 입찰날이 다가오는데 준호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유력한 입찰 후보 윤준호 팀장님? 비움 D&I 지대표와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는 M&A 전설답게 다음은 비움 D&I.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는 물론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와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스타일까지 이미 완벽하게 파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산인건설 인기 좋은 것 같네요. 그 말인즉슨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이 마주침은 우연이 아니란 것이었죠. 근데 왜 건설을 팔아요? 산인은 건설이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제일 높은 가격 선내시고 실사하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는 밀당을 선보이지만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그녀 또한 7조 결코 만만치 않은 괜찮아요? 더 지리는 내공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표님, 이에 백사는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가쁜 오프 더 레코드를 꺼낸 뒤 그때는 왜 깨졌습니까? 질문. 그땐 뭐 제가 가격을 적게 불렀나 보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났죠? 또 질문. 좀 났어요. 한 1조?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다시 질문만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고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영원한 을이 아닌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버리죠.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는 지리는 말발을 선보이며 사실 어느새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여기 대표는 어때요? 괜찮아요. 한 발 더 나아가 아니요. 지금까지의 대화에 다 별로입니다. 결코 거짓 따윈 없다는 솔직하시네. 확신까지 심어주죠. 그리고 어떡해요. 별로라면서요. 인수하시게 되면 마지막 활용 정점,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게 모르게 비움이 입찰에 성공했을 때를 말하고 있었죠. 몇 분 뒤 기존 7조 5천억이었던 비움의 입찰가는 잠깐. 비움 DNI 그 5분간의 대화로 인해 7조 순식간에 1999억 8조로 뛰어버린다. 모두의 언이 영시가 된 가운데 백사는 벌써 다음 스텝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산인건설 부사장과 함께입니다. 이곳은 재건축 아파트 근처의 뒷산으로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신 건가요? 돌아가신 실거주자의 묘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어떻게 아셨어요? 서류에 보면 계약자가 할아버지 성함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혼인 관계도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재건축은 그걸 보고하지 않으신 거고요.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하면 안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쫓겨나니까요. 부사장의 제1원칙은 사익이 아닌 법적으로는 남이니까요.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착한 성정을 지닌 그였습니다. 호남 같은 시가 직급은 높지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초격차 수준인 남자가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새로운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네. 바로 충렬 아파트 때문이죠?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눌러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입찰가를 하락시키고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회장선에서 반려당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8조에서 1억 빠진다네. 너 달라해라. 곧 얼마나 생각하세요? 칼자루를 준 그녀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그 가격을 그럼 얼마죠? 5,280억 사정없이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준호가 단번에 오케이 외칩니다. 쿨하시. 허나 백사의 긍정은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디스카운트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죠.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다시 한번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사유들을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재정의한 그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협상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왜 날 보고 웃어? 바로 전문 업체에서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묘를 이장시켜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내가 죽고 나도 이 곁에 묻어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묶여있는 할머니를 해방시켜드리고 저 믿으시죠? 위험 부담을 없애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이 녀석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상대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그렇게 인수가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야말로 근데 언제까지 해오실 건데요? 상대를 함정으로 몰고 간 뒤 소리 없이 삼켜버리는 오늘까지요. 백사 그 자체였죠. 한편 8조 5천? 예상가보다 그 정도 선에서 딜을 하는 모양이야. 1억 5천도 아니고 무려 1조 5천억을 더 받아냈다는 지리는 소식을 들은 회장은 건설을 우리한테 쳤지 아이가.
가슴은 아프지만 첫째가 잘 살아야 할 텐데. 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다시 의리돼버린 비움 대표에게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상상치도 못한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빅딜이 들어오죠. 비움 DNA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바로 주빈분이 할머니신데요. 할머니의 사연을 언론에 노출하고 하지만 비움 DNA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훈훈한 이미지를 비움이 모두 가져가면서 저희 비움 DN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마케팅비까지 아끼는 더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일타 쌍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준호가 추구하는 참된 애프터 서비스였죠. 곧이어 이번 인수합병에 가장 속쓰릴 남자가 등장합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에 애착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위로 한 스푼 얹어준 준호는 그럼 이게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또다시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네 그자.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백사 모드에 돌입하죠. 그럼 니 또 뭐 팔기가? 심지어 이번엔 매각이 아닌 사겠습니다. 인수였습니다. 건설도 니 팔아먹고 이제는 뭐 또 과연 그는 다른 거 산다고? 이 불가능한 미션을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겠습니다. 자, 차호진이 오면은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여기 이 자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창문을 딱 마주 볼 수 있게. 그런데 그래야 우리는 이쪽에서 역광으로 카리스마 딱.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의자를 조금 낮춰봐. 나를 올려다 볼 수 있게끔.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러니까 앉아서 해 그냥.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현대판 전쟁터라고 불리며 말 한마디에 조단위가 오고 가기도 하는 역시 협상 전문가. M&A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철저하시네요. 전투에선 위치 선정이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곳에서 나를 올려다보게 하고 나는 표정이 안 보이게 만들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남자의 정체는 회의 중에 아이스 커피 내오는데 얼음 많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건 왜 그러십니까? 수십 년을 버텨온 커피를 금방 다 마시면 뭔가 대답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산인의 넘버2 함태수 정모였습니다. 계약서 다 가져와. 그야말로 숨쉬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동들이 계약서도 미리 다 뽑아 놓으면 나중에 고치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치밀하게 계산된 가운데 차호진 대표 도착했답니다. 제가 나갈까요? 아니야 올라오라고 해야지. 인디게임 대표라는 이름의 먹잇감이 여기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한 수 접고 들어올 겁니다. 계약서를 무기로 휘두르는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딱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할 거고요. 총칼 없는 정쟁에 합류합니다. 심지어 오늘 태호 이사가 자려야 되는 거 알지? 지금까지는 그저 전초전에 불과할 뿐이었죠. 제가 굿갑하면 되나요? M&A에서 가장 중요한 형은 배드캅이 어울리지. 협상의 기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차호진 대표님 가장 먼저 국합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밝은 목소리와 예의 바른 톤으로 예, 이거 별거 아니고 대표님이 저희랑만 협의한다는 그 계약서인데 협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긴장을 풀며 본 계약 때는 나중에 다시 쓸 거고요.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심기 시작하고 읽어봐도 되죠? 곧이어 근데 지금 여기 사인하면 딴 데랑은 얘기 못 하나요? 그의 질문에 왜요? 사사건건 시비를 터는 얘기 중인 데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고민을 하지? 돈 준다는데. 배드캅이 등장합니다. 근데요, 저희 게임은 왜 사려고 하시는 건데? 이 불편한 기류는 대표님은 게임 왜 만들었어요? 돈 좀 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배드캅을 제외한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두 사람에게 근데 난 인간적으로 우리 대표님처럼 진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진짜. 자연스러운 라포를 형성시키기 시작하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도를 나는 이거 계약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서서히 실적도 없고 자산이랄 것도 없고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를 왜 사겠다는 건지. 그쪽이 먼저 20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망한 거는 맞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럼 저는 가봐도 되겠네요. 대표님 잠시만. 너무 투머치였던 걸까요? 우리 그게 아니고. 저기 허나 미국에서 통화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조차 모두 이들의 각본 안에 들어있었죠. 커피는 드시고 가셔야지.까지 오셨는데. 아니요, 저 그냥 에헤이,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요거만 마시고. 그의 계속되는 호의와 1대1로 대화하게 된 상황. 커피 맛있죠? 그리고 이게 저 게이샤라고 커피에서 완전 탑티어거든요. 나는 계속되는 국합에 차차가 딱 이 커피 같아.
지리는 립서비스가 3일치를 이루며 근데요 솔직히 저 협상의 시계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건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억은 아니고요. 그들의 각본은 저희가 산인의 2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200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산인 누구 만나셨어요? 윤준호 팀장님. 거봐.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죠. 그 거짓말이에요. 100억 절대 안 줘요, 걔.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그 업계에선 다 아는데 게임밖에 모르는 너드 대표에게 사기꾼이에요. 지리는 가스라이팅을 조져버린다. 걔가 처음 부른 게 100억이라고 했죠? 어느새 차차 게임즈의 가치는 얼마인데? 100억 제시받았습니다. 첫 제시에게 그럼 대표님 잘 받아야 10억이야. 20분의 1 수준이 되어 있었죠. 아니 우리는 심지어 그런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냥 산인 2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20억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아이 진짜 섭섭하네. 우리 그런 양아치 아니에요. 불안감 조성과 함께 송이사 오기 전까지 결정을 해주시면은 마치 21억까지 해볼게요. 호의를 베푸는 척 21억? 아니요 저 200억 준다고 해서 온 거라니까요. 아이 정말 여태까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마치 처음에 부른 돈을 주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물어보세요. 다 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 관례인 척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 윤준호한테 가려고? 그의 마음을 쥐고 흔들며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한 번 들어온 이상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절대 나갈 수 없는 그 윤준호도 안 사지. 개미지옥으로 빠뜨린다. 산다고 해도 10억 절대 안 줘요. 그 덫에 걸린 먹잇감은 잘 받아봐야 뭐 2, 3억? 마치 독에 마비당한 것 마냥 진짜로 우리가 업계 최고 대우라는 거는 내가 장담할게. 사고가 정지돼 버리죠. 아니 내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오직 협상으로만 아니 막말로 우리 둘이 있을 때 그냥 도장 딱 찍어버리면은 뭐 송이사치도 어쩔 수 없지 뭐. 200억짜리 회사를 지금 도장 찍으라고요? 20억에 사버리는 협상의 기술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전 부도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산인은 그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 M&A의 전설이자 통칭 백사라 불리는 남자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삽입해버린다. 윤준호를 본사로 소환하고 자신 있나? 네. 주가를 방어함과 동시에 M&A를 통해 무려 11조를 마련하라는 전대미문의 불가능한 미션을 하달합니다. 괜히 이거 해결 못해. 이에 임원들은 산인의 캐시카우, 산인건설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을 매각하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건설을 유일한 돈줄 매각하겠습니다. 산인건설을 매각할 것을 제시해버리죠. 심지어 시장가 7조로 평가받던 산인건설을 단 3분의 협상을 통해 무려 1조 5천억 원을 펌핑한 8조 5천억 원에 파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그의 다음 M&A는 이번엔 기존 계열사의 매각이 아닌 사겠습니다. 인수였죠. 팀장님이 이번엔 산대요. 심지어 어딜요? 생각지도 못한 분야인 게임 회사요. 게임 회사였습니다. 게임 회사? 몇 분 뒤 게임을 해보니까 어때요? 드디어 그래픽도 나쁘지 않고 사실성이 좋은 편입니다. 롤대남의 활약이 아닌 최준수 인턴의 활약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배송할 때 실제 리얼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게임성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게 그 정도예요? 진수 크리틱의 점수는 저는 이 게임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시형이었죠. 게임 퀄리티는 좋지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BM이 별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즉 제작비는 높은데 수익은 낮으니까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료로 다운받았는데 게임하면서 현질을 해본 적이 없네요. 아예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죠. 차차 게임즈를 사랑해주신 유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게도 택배왕은 이번 달 말일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M&A의 전설이라지만 못 돌아올 겁니다. 이번 선택엔 의문점만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게임이 아니라. 백사의 의도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커머스는 90년대에 시작해서 2010년 스마트폰의 흥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쿠팡 뺨치는 4년 만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커머스의 핵심은 플랫폼이야. 허나 근데 플랫폼은 유저 락인이 강하거든. 한 번 쓰면 계속 쓴다고 엔간해서 안 바꿔요. 하전무의 지적처럼 그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그 이커머스는 무슨 소로? 이미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구나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에서 물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 역시 물류의 강점을 가진 산인에게 기회입니다. 동시에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산인에 남아있는 계열사들을 살리기 위해선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자 반드시 잡아야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도막줄이기도 했죠. 그래서 차 대표님께 피보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피버팅. 만약 산인의 막강한 오프라인 밸류 위에 주문을 받고 제품 확보하고 기사 배정하는 것도 있던데요. 웬만한 메타버스 후려치는 차차 게임즈의 시스템이 만난다면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불가능할 것도 없어 보였죠. 아니요 안 팔아요. 예상치 못한 입쿠컷을 당합니다.
이에 준호팸은 차차게임즈 차우진, 근본을 쫓아보기 시작하는데 서울대 재학 당시 같은 과 선배였던 도한철과 DC게임즈를 설립하면서 대학은 그만뒀습니다. 호진에겐 DC게임즈를 설립했으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만 들고 있었어도 100억이죠.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었죠. 도한철의 D, 차우진의 C, DC. 둘은 왜 헤어졌습니까? 나와버린 회사의 배아픈 급성장과 더불어 지금 소송 중입니다. DC에 대박난 게임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이스퀘어요? 같이 만들던 게임을 근데 차우진이 이 게임을 절도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갔어야 되는 건데 절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판결이 났나요? 차우진이 졌습니다. 처참한 패소에 이은 DC는 차차게임즈의 신작이 나올 때를 맞춰서 같이 신작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복까지 당하고 있었죠.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우연이 아닌 것 같은 일은 도한철 대표님이시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집니다. 윤준호 팀장님. DC게임즈 도원철 대표였죠. 사실은 제가 소문은 게다가 다 듣고 왔습니다. 모든 걸 파악한 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생각이십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에 준호는 소문이 잘못 난 것 같네요. 저희 게임 안 합니다. 아주 공손히 거절하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는 온화함을 가면 뒤에 딜이 되시면 저희랑 같이. 내 새끼가 별로네? 괴물을 숨겨두고 있었죠. 사실 그가 굳이 산인을 찾아온 이유는 트럼프도 덤지업할 엄프를 통해 차비는 벌어가야지. 오로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곧바로 뭔데? 나비 효과로 발동되며 우리한테 까이고 DC로 갔네. 멈춰있던 협상의 시계를 산인 도한철이랑 계약하나 본데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형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안 그러면 DC한테 또 뺏겨. 그리고 사실 산인이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모든 것은 백사의 손끝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였습니다. 100억이요. DC게임즈와 악연이 있는 이들에게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럴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제안해줘서 감사하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 주문부터 상품 확보, 배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뇌부를 설득하는 것, 택배와 그리고 역시나 이 망한 게임으로 뭘 하겠다고.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던 그 순간 그럼 내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100억에 사올 수 있나? 잠잠히 있던 하전무가 현재 여러 추측 기사가 난 상황이라 서둘러야 오케이. 듀 딜리전스. 여기까지 하시죠. 단번에 결제 승인을 때려버립니다. 며칠 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게임 만든데 사려고 한다고요. 끈앞풀을 통해 차차게임즈의 존재를 알게 된 차전무는 이번에 저희가 먹는 게 윤준호 거라면서요. 이미 모든 세팅을 끝내놓은 상태였죠. 보통 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데요? 걔가? 그런데 전보제약 알지? 그거 해먹은 놈이잖아. 완벽할 것 같던 준호에게도 검찰 조사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엄청난 치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니까 해외로 도망간 거죠. 분명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내일에 니를 보는 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니 축가져서 가는 마이가? 여전한 사기꾼일 뿐이었죠. 전보제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래. 갑작스레 M&A를 제의한 이름 모를 제약회사와 제가 사자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럼 네 친형이 와 그 주식을 잔뜩 들고 있었나? 빼박는 내부자 거래의 정황, 그래서 검찰에서 지형을 먼저 불러다가 족쳤는데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석연치 않은 결말까지. 자살. 네 친형이 죽은 게 회사 탓이라고. 위태로운 회사의 오너 입장에선 복사기가. 충분히 의심할 만했죠. 그리고 사실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백사, 그게 고인의 뜻 아니니. 준호가 믿고 살자 제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기꾼이라 낙인 찍힌 한국에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이유엔 부탁이 뭔데? 죽은 친형의 복수가 작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진실을 숨긴 채 약속할 수 있나?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약속하면 살아. 생각보다 쉽게 살아. 제식에 허락이 떨어지지만 네, 차 대표님. 진짜 문제는 미안한데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서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딴 데서 돈 더 준대요. 사모인이라는 거대 펀드를 등에 업은 차전무가 완벽합니다. 인트로에 우리랑 빠그러진 거 소문 금방 다 나요. 아주 치밀하고도 먹통이다 소문 다 나고. 사악한 윤준호도 안 사지. 고도의 협상 시나리오를 계획해 알았어. 안 했을 거면 그냥 내가 알아서. 아니요. 잠시만요. 차차게임즈를 가로채버린 것이었죠. 그의 목적은 바로 우리한테 되팔려고? 장사꾼의 기본, 우리가 안 사주면 어떡하려고? 싸게 21억에 사서 우리가 꼭 사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그 5배에 해당하는 가능하죠. 100억에 팔기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가 씁쓸하게 계약을 마친 호시는 옛 추억에 잠겨 있었죠. 8년 전 들려?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인디게임에 노게런티로 흔쾌히 OST를 불러주고 집 어디에요? 내가 데려다 줄게. 아, 괜찮아요. 저 걷는 거 좋아해요. 다른 남자들을 대할 때와는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달라 보이더라. 확연히 다른 말투와 태도,
우리 집 앞에도 가로도 꺼졌는데 누가 보아도 왜 아무도 안 고쳐주지? 방향이 아닌 쌍방이었지만 이제 혼자 걷고 싶지? 이 녀석 무광천 혼자 걷는 거 좋아하잖아. 나 근데 우리 집 앞에 가로등 꺼져서 나 그거 좀 무섭거든. 알겠어. 모쏠의 화신 그 자체였죠. 갈게. 새끼 뭐야? 야! 너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됐지 않니? 아니 나 되게 빨라. 이 충격과 공포의 이야기는 왜 안 데려다 줬어요? 수연이 좋아한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안 했는데. 차차 게임즈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고 내가 이상한 거야? 이 소식을 들은 킹반인들은 그날 수연이 혼자 걷는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 앞 가로등이 꺼져 있으면 오수연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진이 그 골목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까지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도 그날 이후로 차호진은 밤마다 랜턴을 걸어뒀답니다. 호진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죠. 100일 동안 그랬답니다. 비록 그린라이트를 읽는 능력은 맵시해 보였지만 잠깐 나갔다 올게. 본투비 사랑꾼이었던 그는 집 앞 골목이 무섭다는 그녀를 위해 가로등이 고쳐질 때까지 매일 밤마다 랜턴을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허나 한철인데요. 음원이 나와가지고요. USB에 담아서 왔어요. 행동파였던 한철에게 100일쯤 될 때 도한철이랑 사귀었대요. 첫사랑을 그대로 빼앗겨버렸고 이거 주려고 여기까지. 차호진이 DC를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만 그대로 남아 그럼 저희가 진짜 오수연 씨 집이란 말인 거죠? 자신의 게임 속에서 이 이스터에그는 수연이에게 보내는 고백인 셈이고요. 이스터에그로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다 하여간 그 덕후놈들이 맨날 옆에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무슨 성지순례라나 뭐래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 게임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하이스퀘어 서비스 종료했어요?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택배왕 아니에요? DC의 게임과 차차즈의 게임에 이스터에그는 개발자들이 자기 흔적을 숨겨두는 거죠. 이스터에그가 같다는 것은 차오진이 하이스퀘어의 개발자라는 소리 아닌가요? DC가 차차즈의 게임을 카피했다는 그럼 도한철은 그걸 모르고 카피를 한 거고. 논문 표절할 때 오타까지 베끼는 거랑 같네요. 완벽한 빼박 증거였죠. 차오진의 프로그램에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죠. 심지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킹은 안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그대로니까 프로그램을 베끼거나 해킹한 게 아니라 진짜 하드를 통째로 훔쳐간 겁니다. 원초적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차호진이 표절이 아니라 절도로 소송을 건 이유가 있었네요. 법망을 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요, 애초에 호진에게 있어 게임이란 이걸로 플랫폼 만들면 이 게임은 못하는 거죠?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닌 네, 안 팔아줘. 인생의 전부였고 더 좋은 제안 받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왕 재밌었는데. 나 솔직히 오로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예랑 도장 찍었거든요? 회사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가 대표님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선택을 인생을 바쳐 만든 게임을 도둑맞았고 그 게임이 내 첫사랑을 뺏어간 사람 손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비난하기보단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꿈을 방해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계속 시도할 수 있어서 게임이 좋다고 하셨죠. 지금 이 순간 하지만 호진의 마음을 아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전 그냥 그의 열정을 그냥 한 건데. 전 그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협상이라는 테이블엔 뭐가요? 반드시 숫자와 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수도 탔고 또 사모예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상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 그게 대표님을 위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저기 혹시 계약 모를 수도 있나요? 그 무엇보다 중요했죠. 도장을 찍으셨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약금 조항도 있을 텐데 차차에서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 같네요. 불가능의 영역이었겠지만 백사에게 넘어간 순간 진수 씨, 가능의 영역이 되었죠. 잘 들어요. 적의 첩자를 확인하자마자 팀장님이 포기하신대요. 그를 뭘 포기? 차차 게임즈요. 역이용하기 시작하죠. 인수 포기하신대요. 현 상황하 적에게 가장 곤란한 커머스 자체를 포기하시겠대요. 진짜? 외통수였습니다. 만약 산인이 인수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커머스 자체를 포기하는 거면 차차 게임즈도 필요 없다는 거네? 당연하죠. 망한 게임을 누가 사요? 사모엘의 시나리오는 요즘 게임 회사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차차 게임즈면 관심 없고요. 다른 데면 소개해주세요. 폐기 처분의 대상일 뿐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페이크로 세팅을 마친 백사는 산인에서 100억 주시는 거죠? 아니요. 다시 한번 포스트 100억 밸류로
30억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리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이 백사가 뭐라는 거지? 본인의 선택이 초래한 차차 게임즈는 이미 3호엘에 21억으로 매각했잖아요. 결과라는 것을 그 회사를 산인이 100억에 인수하겠다고 하면 산인 임원들은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팩트만으로 승인도 안 날 거고요. 납득시켜버리죠. 100억 준다면서요. 심지어 우리 게임 만들게 해준다면서요. 게임 만들 돈은 그 해결책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요? 아, 차차 게임즈 소송 대리를 맡은 이미 오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작되고 있었죠. 두 게임에 같은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게 개발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 뭐 인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가? 판사님 인정하셔야지. 뻔뻔한 태도를 권하는 이 도둑놈에게 판사님들이 업무만으로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게임하실 시간도 없으셨을 거고 이전의 모든 정황들을 이스터에그는 뭔 소린가 하셨을 것 같아요. 덕분에 1심도 이기셨죠? 아주 정확하게 제시한 뒤 제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배당 판사님이 조용훈 판사님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이분이 스타크래프트 랭커신데 현재의 상황을 그래서인지 그 지난번 e스포츠 대회 때 그 승부 조작 판결도 내리셨고 이 게임의 승패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 이 사건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넌 좆됐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용훈이 형이 아니지. 그러니까 판사형을 둔 인맥 클래스는 물론 제가 차차 게임즈에 처음 갔을 때 그 담벼락에 CCTV를 떡하니 달아놨더라고요. 이미 확보해놓은 것만 같은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 직접 하셨어요? 빼박 증거들과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가중처벌이거든요. 그로 인한 후폭풍은 그러면 가중처벌은 무조건 1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결혼을 앞둔 한철에게 오세요. 오직 원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선택지를 합의죠. 제시합니다. 조건은요? 합의금 100억, 하이스퀘어 지분 10%. 그에게 오케이. 알겠으니까 다른 옵션 따윈 없었죠. 이제 꺼져. 그렇게 계약 무효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차차 게임즈와 산인의 M&A가 진행되고 아주 산뜻하게 이커머스의 시장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산이는 차차 게임즈와 함께하게 되었죠. 네? DC 게임즈 한 여기자와의 맞죠? 지극히 사소한 만남이 제 약속이 좀 늦어서요. 산이는 DC가 아닌 차차 게임즈에 투자했습니다. 한 기자가 실수할 때도 있네요. 기자로 엿먹이네. 지독한 원한이 되어 산인 주가가 10만 원 언더면 사무엘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부도가 나거나 최대 주주가 바뀐다. 산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가가 버티던데 지금 10만 3천 원이야. 그니까 좀만 끌어내리면 되잖아. 저 팀장님, 산인 주가 확인하셨어요? 얼마입니까? 10만 1,000원입니다. 과연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무엘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백사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3호엘에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히겠네. 협상 기술 이전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 몰입되는 매력적인 드라마였는데요. 배우들의 지리는 연기는 물론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큰 줄기로 자라나는 흥미로운 극본과 이를 받쳐주는 연출에 감탄하며 봤습니다. 리뷰 특성상 피눈물 머금고 생략한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풀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협상의 기술 3, 4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